이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을 적용했을 때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한 프레임이 있고 뭐 관찰자가 있다고 해도 좋아요. 한 관찰자가 있고 그 관찰자에 대해서 또 움직이는 다른 관찰자가 있어요. 그럼 각각이 자기의 자와 시계로 이제 위치를 측정하고 시간을 측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셋업을 어떻게 했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정지한 S 관찰자라고 생각하고 내가 이제 우주여행을 떠난 S 프라임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이제 내가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정지해 있는 시계를 가지고 델타 T 프라임이라는 시간이 지났어요. 내 시계를 보니까 델타 T 프라임이 지났다 이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시계 눈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시계가 델타 T 프라임이 1초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시계가 1초를 딱 갔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시계로 쟀을 때 그게 몇 초냐라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요거예요. 요거.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요거예요. 요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1초였는데 여러분은 1초가 아니고 여러분 시계로 보면 감마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가 내 시계로는 1초가 딱 갔는데 여러분 시계하고 내 시계가 가는 걸 비교해 보니까 감마초가 여러분 시계로 흐른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에는 이게 굉장히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누구의 시계 또는 무슨 현상에 대한 시간을 말하는 건지가 헷갈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상대성 이론의 어려움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제 내가 다르게 표시한 건 이거예요. 똑같은 현상을 그 현상이 일어나는 걸 정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사람. 그러니까 이 시계와 내가 같이 가면서 측정한 거죠. 그 시간을 우리가 프로퍼 타임이라 그러고 여기서는 시계가 정지한 상태에서 내가 측정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빙이라는 것은 시계가 움직이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측정한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헷갈리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잘못 생각하면 이게 감마가 이쪽에 붙을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느 정도가 되느냐를 생각을 해보면은 감마가 2예요. 감마가 2가 되는 경우는 베타가 0.866이에요. 그 말은 빛의 속도의 86.6%의 속도로 간다면은 이건 아직 우리가 도달하지 못한 속도예요. 인간이 만들어서 보낸 어떤 그 구조물, 뭐 탐사선이든 뭐든 뭐 이런 것들은 시속 뭐 몇십 킬로, 초속 몇십 킬로밖에 안 돼요. 초속 몇십 킬로. 근데 빛의 속도는 30만 킬로죠. 그렇게 되려면 한 20 몇만 킬로미터 정도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능력으로는 아직 못하는 거예요. 근데 감마가 2가 되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델타 T가 레스트가 1년이면은 그러니까 요거는 우주선에서 잰 거예요. 스페이스십. 1년을 쟀는데 여러분 지구에서 시계를 보면은 이게 무빙이라 되어 있지만 우주선 안에 시계가 움직이는 것을 여러분이 지상에서 관측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시계로는 이게 2년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타임 다일레이션이라고 그래요. 타임 뭐 우리말로 하면 사실은 번역을 하면 시간 늘어짐 정도의 이야기예요. 시간 늘어짐. 이게 시간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감마 이꼴 2인 우주선을 가지고 내가 60년을 여행을 했다. 그럼 내 시계로는 내가 60년을 넣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은 내가 60살이 됐을 때 모습하고 같은데 120년이 지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는 내가 천천히 늙은 거예요. 하지만 나는 똑같이 늙어요. 나는 내가 120살 산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이 시계는 모든 관찰자에게 있어서 그냥 자기 시간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주변에서는. 그래서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의 입장에서 내가 한 건 뭔가 하면은 나는 그냥 60년을 그냥 간 거예요. 여행을. 갔는데 여러분 입장에서 내가 그 여행을 120년에 걸쳐서 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냐? 내 수명이 60년 밖에 안 된다면 좀 이상하지만 어쨌든 60년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120년 후의 미래로 간 거예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이 타임 다일레이션이라는 것은 사실은 뭐하고 연결되는가 하면은 시간 여행하고 관련되는 거예요. 타임 트래블인데 뭐냐? 미래로 시간을 가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 시간 여행이나 미래 시간 여행이나 시간 여행이라는 건 뭔가 하면은 나는 정상적인 시간으로 뭔가 모든 일이 관찰을 하고 움직이고 있는데 주변이 굉장히 빨리 변하거나 천천히 변하거나 과거가 되거나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현상을 보면은 내가 120살까지 산 게 아니에요. 나는 그냥 60년을 간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내가 120년에 걸쳐서 거기까지 간 게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서 내가 미래로 간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수명은 60년밖에 안 되는데 120년 후에 미래로 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시간이 달라진다라는 게 이제 굉장히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리지만 어쨌든 시기가 다르게 가기 때문에 내 시계로 내가 1년을 살고 100년을 사는 게 다른 사람 시계로는 그 시간이 훨씬 더 길게 걸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거짓말 같은 이야기가 정말이냐? 사람은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트기에 시계를 올려가지고 제트기를 한 바퀴 돈 다음에 시계가 간초하고 지상에서 있는 거하고 비교를 해본 거예요. 물론 여러분 시계로 하면 안 돼요. 정밀도가 너무 낮아서 그 차이가 나질 않아요. 원자 시계라는 굉장히 정밀하게 잴 수 있는, 지금 현재 인간은 가장 정확한 시계는 아마 한 10의 15승분의 1초 정도까지 잴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속도가 굉장히 느려도 우리가 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비교해 보니까 진짜로 움직인 시계가 더 천천히 가는 거예요. 지구상에서 아마 미래로의 여행을 가장 많이 한 사람은 소련이겠죠. 러시아가 아니고 무슨 우주인인데 거의 2년 가까이인가를 우주선에 산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주선이 빠른 속도로 초속 8km 정도로 2년 동안 살았으니까 그 양이 제법 누적이 되겠죠. 그래봤자 이제 몇 마이크로세컨드, 밀리세컨드 정도 더 오래 미래로 갔겠지만 어쨌든 우리보다는 더 미래로 조금 더 빨리 가 있는 거예요. 자, 시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이제 비슷한 일들이 길이에 대해서도 일어나요. 길이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proper length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 length가 이제 contract, 더 줄어들어서 보인다는 얘기인데, 이것도 이제 지구에 있는 사람의 좌표계로, 예를 들어서 뭐 요 방향이 x라고 해야 되겠죠? 요 z, y. 요건 시공간도가 아니에요. 요거는 그냥 스페이스 다이그램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S라는 프레임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여기에 움직이는 프레임이 있다고 쳐봐요. Y 프라임, Z 프라임. 그러니까 이건 S 프라임이 되겠죠. 근데 여기에 어떤 막대가 있다고 쳐봐요. 막대가 있어요. 요 막대의 길이는, 요 막대는 움직이는 S 프레임에서 정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앞쪽의 길이가 요 앞에 좌표가 x1 프라임이고 요 뒤에 좌표가 x2 프라임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그럼 요 길이는 L 프라임이 되겠죠. 왜냐하면 S 프라임 프레임에서 측정한 길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제 여기 지구에서 S로 재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선에서 이 길이가 있는데 이 길이를 우리가 L 프라임이구나. 미안해요. L 프라임이구나 생각하는 거예요. 그 우주선에 있는 L 프라임이라는 자를 보는 거예요. 나는 우주선에 앉아서 이렇게 우주선을 조정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떤 막대가 로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디서 정지하고 있는가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S 프라임에서 정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막대의 앞쪽을 나타내는 이벤트, 요 이벤트 E1, 요 이벤트 E2, 요걸 생각하면은 프라임이라고 해도 되고 안 되고 x1 그러니까 x2 프라임 t2 프라임 이렇게 있죠. 그러니까 막대가 있는데 이 막대의 위치와 시간, 내가 이 막대의 위치를 재는 시간이죠. 그다음 이 막대의 위치를 재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투 이벤트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길이를 잰다 하면은 이 막대의 길이를 잰다 이거예요. 근데 어디서 재느냐? S 프라임에서 잰다고 치면은 그럼 길이를 잰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 물체의 양쪽 끝에 위치를 동시에 재는 거죠. 사실 정지하고 있을 때는 동시가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단 여기서는 동시라고 해봅시다. 동시인 경우를 봅시다. 이 위치를 재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때 이 사람이 재는 길이라는 것은 내가 정의를 이렇게 하면 되겠죠. x2 프라임 마이너스 x1 프라임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요 길이를 재는데 자를 딱 갖다 댄 다음에 앞에 거 좌표 읽고 뒤에 거 좌표 읽어서 빼주면 그게 길이가 되는 거죠. 요게 이제 우주인이 잰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지구상에서 길이를 잰다고 하면은 프레임 SS 길이를 잰다고 하면은 이 이벤트가 X1 T1 X2 T2가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딱 읽는 그 숫자예요. 딱 읽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읽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좌에서 내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그 좌표를 읽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상에서부터 자가 쭉 있어가지고 길이를 재네. 그 순간에 여러분들이 같이 읽는 거예요. 같이 읽는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 의해서 x2 프라임 마이너스 x1 프라임을 재면은 앞에 식에서 계산해 보면은 그러니까 x1, x2가 있는 걸 빼주는 거죠. 빼주면은 그 S 프라임 좌표계에서 x2 프라임하고 x1 프라임을 x하고 t로 표현하면은 x2 마이너스 x1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길이가 양쪽 똑같은 경우인데, 근데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 해보면 거기에 감마가 곱해져요. 그 다음 또 하나 더 붙는 팩터가 하나 더 있는데 마이너스 베타 t2 마이너스 t1이 붙어요.
자,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에서는 그 좌표, x의 좌표와 t의 좌표가 이 트랜스포메이션 할 때 각각 다 서로 영향을 미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가 길이를 재는데 시간도 영향을 미치고 시간을 재는데 길이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있는 이펙터가 하나 더 생긴 거예요. 거기다 감마도 꼽혀져 있고. 근데 자, 일반적으로 이 T2-T1이 제로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내가 동시에 딱 쟀는데 여러분이 볼 때는 내가 동시에 재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막대의 길이를 잴 때는 어떻게 재느냐? 그러니까 우주선이 옆으로 지나가는데 나도 길이를 재고 여러분도 길이를 재야 될 거 아니에요. 우주선의 길이를 잰다고 생각해도 되고. 그럼 여러분들이 잴 때는 T1이 T2하고 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까 내가 이 길이를 잴 때는 이 막대가 정지해 있기 때문에 내가 이쪽을 좌표를 읽고 이쪽을 좌표를 읽는 걸 시간을 달리해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재려면 이쪽 앞과 이쪽 끝에 좌표를 동시에 읽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T1과 T2가 돼야 돼요. 따라서 x2-x1 프라임은 x1 하고 감마가 붙게 되는 거예요. 이 길이는 L'이고 이 길이는 L이죠. 그럼 이 L은 뭐냐? 막대가 정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잰 길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 막대가 움직이고 있는 상태에서 잰 길이에요. 왜냐면 막대가 움직이는 걸 나는 정지해 있는 상태에서 쟀고 이 움직이는 걸 여러분은 움직이는 상태에서 잰 거예요. 그래서 상대성 이론은 좀 복잡한데 그럼 동시에 어떻게 재느냐? 이쪽 보고 이쪽 보려면 동시가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그런 건 이제 소위 말해 사고 실험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계를 다 나눠준 다음에 여러분의 분신을 이 모든 위치에 다 배치를 시키는 거예요. 배치를 시켜서 시계가 얼마일 때 앞에 막대가 있는가 없는가를 재라고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t = 0일 때 재고 t = 1일 때 재고 뭐 이렇게 했는데 앞에 있으면 있다. 그 시간 얼마일 때 이게 막대가 왔다. 그러면 같은 시간대에 처음과 끝에 좌표를 찾아내면 되겠죠. 물론 그럼 이동하는 도중에 시간이 흐르지 않느냐? 그럼 최대한 천천히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옛날에 이동시켜서 정지시켜서 시간을 다 싱크로나이즈 시켜놨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건 가능하니까 그렇게 해서 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막대가 움직이는 걸로 보이는 사람이 잰 길이는 자기가 막대가 정지해 있는 경우에 사람이 잰 길이보다 감마분의 1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근데 정지해 있을 때 이 길이를 우리가 proper length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proper length. 즉 시간이든 길이든 이걸 고유의 어떤 걸 재려면은 정지시켜 놓고 재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하면 이게 움직이면은 시간과 공간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가 어떤 양의 원래 양을 이야기하려면 세워놓고 재야 된다 이거죠. 그게 특수상대성 이론의 제일 핵심이에요. 어떤 고유의 물리적인 양을 우리가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질량, 밀도 뭐 이런 걸 하려면은 정지시켜 놓고 그러니까 내가 그 물체하고 같이 움직이면서
관찰자가 그 물체가 정지한 상태에서 재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도 그렇고 길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걸 proper length, proper density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움직이는 막대의 길이는 측정하면 짧아진다라는 것을 사실은 아인슈타인 나오기 전에 이걸 사람들이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걸 로렌츠 피츠럴드 컨트랙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막대의 길이가 짧아진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내가 짧게 보이는 막대는 사실 누구의 이게 나한테 정지한 건지 움직이는 사람한테 정지한 건지에 따라서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러면 이제 이 경우는 아까 시계하고 조금 다르죠. 야, 막대라는 건 원래 딱딱한데 이 길이가 짧아진다는 게 도대체 말이 되느냐? 그렇잖아요. 이거 딱딱한데 이 길이가 누가 누르지 않는 한은 이 길이가 변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보면 T1이 T2면은 왜 짧아진다고 보이느냐? 왜냐하면 T1이 T2인데 T1 프라임은 T2 프라임이 아닌 거예요. 여기 지나갈 때 여러분들이 동시라고 해서 양쪽을 재는 걸 내가 보면은 앞에 재고 먼저 재고 뒤를 나중에 재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동시에 잰다고 이야기하지만 내가 동시에 쟀을 때 여러분이 보면은 나는 동시에 재는 게 아닌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동시에 재는 걸 내가 보면 동시에 재는 게 아닌 거예요. 서로 다른 시점에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 여러분이 재는 걸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한심하죠. 이거 재고 이거 지나가고 나서 재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은 동시에 쟀다고 잰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시간이 다르게 흐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동시성이 없기 때문에 길이를 잴 때는 동시성이 중요한데 관찰자 두 명 사이에 동시성이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동시성이 같으면은 시간이 같이 흐르면은 길이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움직이는 프레임과 움직이지 않는 프레임에서 시간을 재도 시간이 달라지고 길이를 재도 길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럼 렐레티브하게 생각하면은 렐레티브 생각하면은 그 길이를 재는 데 있어서 움직이는 그러니까 그 우주선에 있는 사람의 말이 꼭 맞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우주선이 움직이면서 재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 거고 내가 볼 때는 여러분들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이면서 재니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탓하게 되는 거죠. 길이가 다른 거에 대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구에서는 지구에 있는 관찰자 O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서 너무 진한가? 이 정도 되는 이제 막대를 봤는데 이 정도 되는 막대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주선에 탄 사람은 이 막대의 길이가 이제 달라 보이는 거죠. 뭐 막대는 사실은 지나가는 걸 쟀다고 봐야 되니까 이게 조금 문제가 있는데 뭐 일단 시계를 먼저 이야기해 봅시다. 그럼 나는 여기서 요만큼 시간이 지난 거를 지구상에서 보면은 똑같은 사건을 보는데 지구상에서는 시계가 많이 지나간 걸로 보게 되는 거죠. 이렇게.
저 일이 벌어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구나 이렇게 생각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이 똑같은 막대를 보게 되면은 내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럼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우주선도 짧아져 보이고 그 다음에 막대도 짧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 시간이 얼마 안 지났는데 여러분 시계로 그걸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난 걸로 되는 거죠. 근데 똑같은 일을 우주선에 있는 사람이 등속으로 움직이면 자기가 로켓을 쏘고 있는지 아닌지 몰라요. 안 쏘고 사실 가는 거죠. 지금 이것은 이 가속을 하는 단계가 아니고 항속 운동을 하고 있는 경우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이 보기에는 이 지구 전체가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이쪽으로 이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이걸로 하지 말고 나한테 오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사람의 막대 길이는 짧아져 보이는 거죠. 내가 똑같은 걸 나는 길게 보이고 똑같은 막대를 가지고 있을 때 지구에 똑같은 막대를 놨을 때 지나가는 지구에 있는 걸 보면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똑같이 만약에 시계가 있다면은 이 시계가 요만큼밖에 지구에서는 안 갔는데 내가 보면은 내 시계로 보면은 이 시간이 많이 간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에서 시간이 천천히 흐른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대론적이기 때문에 둘 다 똑같이 봐야 되는 거죠. 뭐 이 그림은 없애도 되겠네요. 미안해요. 이 그림은 없애도 되겠어요. 이 사람이 보기에 관찰을 하면 이렇게 보인다는 얘기. 그래서 이걸 말로 좀 풀었으면은 그러면 둘 다 O하고 이 각자가 관찰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반대쪽에 있는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의 막대기하고 그리고 시계가 더 천천히 가게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각자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모순은 뭐냐? 일단 움직이고 있는 단계에서는 모순이 없어요. 왜냐하면 길이를 잴 때도 둘 다가 서로 다른 시점에서 재는 거고, 그 다음 시계도 한 사람이 볼 때 내 시계는 정지해 있고 저 시계는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서로가 다른 상황에서 시계가 움직이니까 이 시계가 두 개가 원래 똑같은 물리적으로 시계인데 다르게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게 이상한 게 없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라 그건 모순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왜냐? 길이를 잴 때 서로 반대쪽에 있는 것은 같은 시간에 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각자가 same time이라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재지를 않는 거예요. 그 다음 시간도 마찬가지죠. 시간도 얼마를 쟀느냐 할 때 같은 포지션에서 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는 시계가 제자리에 있는데 하나는 시계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시계가 처음에 딸깍할 때 읽었을 때 하고 그 다음 읽었을 때 시계의 위치가 변해 있죠. 그러니까 서로 시계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와는 다른 게 이상한 게 아닌 거예요. 자, 요거는 이제 보너스인데 이제 내가 학생 때 풀었던 문제인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요건 뭔가 하면은 원래 이제 정사각형의 물체가 있는데 요거를 내가 우주선을 타고 가면서 앞으로 가면서 보면은 이 모양이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예요. 내 머릿속에는 어떻게 바뀔 것이냐 이거예요. 자, 일단 이쪽으로는 로렌츠 컨트랙션이 일어나야 되죠. 로렌츠 컨트랙션이 일어나면은 그러면은 옆으로 좁아지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건 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빛이 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생각해야 돼요. 빛이 올 때 여기는 오는 시간이 적게 걸리는 반면에 여기는 많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동시에 볼 때는 요 꼭지점이 여기 있을 때 출발한 빛을 내가 볼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앞면과 뒷면이 있는데 내가 가만히 있으니까 이 박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박스 여기는 바로 내 앞이니까 금방 빛이 오는데 저쪽은 현재 있는 박스 입장에서 같은 때 빛을 보내면 이건 한참 있어야 도착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동시에 볼 때는 이 박스의 뒷면이 저쪽에 있을 때, 더 오기 전에 저쪽에 있을 때 오는 빛을 내가 보는 거예요. 그래야 동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박스가 이렇게 삐뚤어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또 복잡한 게 나중에 배울 에버레이션 효과가 있어요. 이게 움직이면 빛이 가는 방향이 달라져요. 그래서 원래 출발할 때는 이렇게 출발했는데 빛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틀어지거나 이렇게 틀어질 수 있어요. 빛이 오는 방향이 달라져요. 광행차라고 이미 배웠죠. 그걸 이제 상대성 이론에 정확하게 해볼 거예요. 그래서 정확한 답은 뭔가 하면은 사실은 이 큐브가 이렇게 로테이션 돼서 보이는 게 답이에요.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요거. 그러니까 내가 동시에 도착하는 빛의 위치를 다 잡으면은 이 로테이션에서 나오는 것처럼 보이게 돼요. 이건 사실 대부분의 어떤 교재도 잘 없는데 여기에 대한 논문도 내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서 이것은 생각보다 복잡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빛이 여기서 오는데 걸리는 시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동시에 내가 재려면은 자, 그래서 캐롤 앤 오스틀리에 나오는 특수상대성 이론은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하겠어요. 그래서 과제는 내가 LMS에 올릴 텐데 예제를 풀어보면 돼요. 예제니까 그 답이 다 있으니까 그 그냥 따라 쭉 풀면서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이건 LMS의 과제를 내가 올리겠어요. 자,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은 서로가 재는 게 다르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네가 가진 자가 짧아진다. 걔가 입장에서는 내 자가 짧아지는데 무슨 말이냐?
네가 틀렸다. 이게 서로가 측정한 게 잘못됐다고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패러독스라는 게 많이 생겨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두 명의 이야기가 맞지 않으니까. 패러독스가 사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제 보통 이야기하는 패러독스가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여기서는 이제 좀 이 제일 대표적인 거 한 세 개만 내가 이야기를 하겠어요. 자, M31로 우리가 여행을 간다고 쳐봅시다. 이게 좀 가속을 하지는 않으니까 일정한 속도로 가는 걸로 합시다. 그래서 거의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가게 되겠죠. 이제 M31이 있다고 쳐봐요. 이렇게. 그럼 M31까지의 거리는 대충 한 250만 광년 정도 돼요. 2.5 메가라이트 이어가 돼요. 약 700kpc 정도 돼요. 그래서 근데 내가 여기까지 10년 만에 가겠다 이렇게 계획을 짰다 이거예요. 그럼 V는 C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관측하기로는 나보고 이제 미쳤다고 그러겠죠. 왜냐하면은 거리가 250만 광년이니까 가는데 빛의 속도로 가도 250만 년이 걸려야 될 거 아니에요. 거리가 250만 광년에 있고 빛의 속도로 가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지금 보이는 빛은 250만 년 전에 오던 빛이에요. 근데 이제 그거보다 약간 더 길겠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보다 약간 모자랄 테니까. 그냥 근데 우주인의 입장에서는 우주인의 시간으로는 델타 T 프라임이 1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려면 감마가 2.5 곱하기 10의 5승이 돼야 되겠죠. 그럼 10년이 나오겠죠. 그럼 도대체 이게 빛의 속도에 얼마에 가까이 가야 되느냐? 뭐 그건 간단해요. 왜냐하면 감마 제곱이 앞에서 우리가 1-베타 제곱분의 1이었죠. 그러니까 베타 제곱은 1-감마 제곱분의 1이에요. 그럼 1 이게 2.5 곱하기 10의 5승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겠죠. 그럼 대충 10의 마이너스 10승에 2.5 제곱하면 한 6 정도 되니까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빛의 속도에 10의 마이너스 9승, 그러니까 10억분의 1 정도로 가깝게 0.9999 해서 8자리가 9가 되게끔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감마가 이렇게 큰 여행이 가능하냐 싶겠지만 우주에 오는 입자선 우주에서 오는 그 입자들 중에는 에너지가 10의 21성 일렉트론 볼트인 게 있어요. 근데 양성자의 에너지가 10의 9성 일렉트론 볼트니까 무려 감마 팩터가 10의 12성인 놈들이 관측이 되고 있어요.
그럼 그놈들은 원래 만약에 유한한 수명을 가졌다면 자기 수명의 10에 12승배 더 길게 관측이 되는 거예요. 현재 물론 현재 기술로 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누가 맞느냐 이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그냥 시기가 다른 게 아니라 도착할 때 저 우주인이 살아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거죠. 그럼 살아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근데 살아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주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포인트 오브 뷰에서 보면은 이 우주선은 정상적으로 자기가 움직이고 있는데 지구가 아주 빠른 속도로 뒤로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게 로렌츠 컨트랙션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내가 이 순간에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슬라이스를 하이퍼 슬라이스를 쳤다고 치면 이제 이 X 방향만 줄어드니까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M31도 짜부러져서 보이되 이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겠죠. 다가오는데 거리도 줄어드는 거예요. 포인트 오브 뷰에서는 M31이 왜냐하면 상대론적이니까 내가 등속으로 가고 있으면은 M31이 움직이는지 내가 움직이는지 그걸 구별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approaching 우주선을 거의 빛의 속도로 다가오고 있겠죠. 근데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C로 다가오고 있을 거예요. 그럼 얼마나 지나면은 M31이 우주선에 도착하겠느냐? 자, 이때는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감마만큼 짧아지는 거예요. 얼마만큼 짧아지냐? 100광년으로 짧아지는 거예요. 즉, 요 길이가 원래 여기서 여기까지 L이었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L'은 2.5 메가 라이트 이어 나누기 감마만큼이 줄어든 거죠. 즉 축소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는 입장에서는 M31이 내가 속도의 감마 이꼴 2.5 곱하기 10의 5승이 되는 순간 M31까지의 거리가 쫙 줄어들어 보이는 거예요. 마치 우주선이 가속하고 있다면 이럴 거예요. M31이 굉장히 멀리 보이는데 우주선이 점점점 가속해서 감마가 2 곱하기 10의 5승이 되면은 250만 광년 뒤에 있던 게 10광년 앞으로 온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다는 것 자체도 정확하게 정의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 길이를 재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있겠지만 어쨌든 길이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내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순이 없는 거예요. 지구상에 있는 사람은 내가 250만 년에 걸쳐서 천천히 가는 걸로 보이는 거예요. 250만 년 동안 가는 걸로 보이고 내가 움직이는 모든 생명의 노화 속도라든가 움직이는 모습이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25만 분의 1로 느리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빛의 속도로 가니까 이 늙는 거는 보면 10년 늙었는데 도착해 있는 거죠. 내가 입장에서는 나는 시간이 정상적으로 가는 거예요. 10년이 흐르는 거예요. 근데 길이가 짧아져서 250만 광년이 10광년으로 줄어들어서 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둘 다 문제가 없어요. M31이 도착하는 거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어요. 즉 지구상에서 보면은 제가 시간이 굉장히 느리게 가니까 모든 신체적인 바이올로지컬한 타임이 굉장히 느리게 가서 거의 동면한 것처럼 해서 250만 년 뒤에 그게 도착했는데 10년 늙어 보이게 도착을 하는 거죠. 저쪽에서 사진을 찍어서 나한테 보냈다. 그럼 또 250만 년 기다려야 되겠지만 그 사진을 보면은 10년 늙은 거로 보인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다음 문제는 이제 그 유명한 트윈 패러독스예요. 그러니까 아까하고 같은 상태인데 S인데 쌍둥이인데 한 명이 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주선을 타고 다른 쌍둥이가 가는 거예요. S 프라임. 여기에 M31까지 이행을 하는 거죠. 뭐 M30까지 안 가도 좋고. 자, 그런데 좀 말을 안 듣네요. 할 수 없네. 그냥 그려야 되겠네. 자, 트윈2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는 거죠. 그리고 M31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아까 거기에서 약간 바꾸어 가지고 M31까지 얘가 갔다가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는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지 말고 두 명의 입장에서 그리겠어요. 미안해요. 자꾸 지워서. 자, 지구상에 있는 사람이 보면은 얘가 갔다가 이렇게 오는 것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데 트윈2의 입장에서 보면은 얘가 있다가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고 얘 둘 다가 멀어졌다가 갔다 오겠죠. 그러니까 그다음에 얘는 처음에 다가오다가 멀어지는 거죠. 다가오는 걸 이렇게 그려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지구에 있는 쌍둥이의
보기에는 얘가 갔다가 왔고, 그 다음에 2in2의 입장에서는 지구가 갔다 온 거예요. 또는 M31이 갔다 온 거예요. 뭐 지구라고 합시다. 지구에서 만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은 마지막에 출발할 때 둘이가 늙은 게 똑같았어요. 그다음에 여행을 10년 하고 20년이겠죠. 이렇게 되면 하고 다시 만났을 때 누가 늙었느냐라고 판별을 할 수가 있죠. 자, 상대성 이론에 따르면은 등속으로 움직이면서 그 개가 누가 절대적으로 움직이고 있는지 구별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럼 투인1의 입장에서는 야, 네가 여행했으니까 네가 덜 늙고 내가 늙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럼 투인2의 입장에서 무슨 소리냐? 네가 지구를 타고 멀리 갔다가 다시 왔다. 그러니까 네가 여행을 했다. 그러니까 네가 덜 늙고 내가 늙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나이가 다르게 가도 상관이 없어요. 근데 둘이 만났으면은 둘 다 볼 때 서로 대칭적인 현상인데 누가 맞느냐 하는 이야기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답은 뭐냐? 여행을 한 투인2가 젊어요. 왜? 이 여행이 시메트릭하지 않아요. 둘 다가 서로 각각이 운동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질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 갈 때는 등속이지만 이 부분에서 돌아올 때는 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엑셀러레이션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자, 엑셀러레이션이 들어가면은 아까 이야기한 로렌츠 트랜스포메이션은 등속 운동하는 경우에 서로 적용되는 거예요. 엑셀러레이션이 들어가면 그 순간순간의 속도들에 의한 효과들을 다 적분을 해줘야 돼요. 그럼 누가 과연 운행했는가를 이 경우에는 판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구에 있으면은 지구에 있는 사람이 받는 힘을 생각해 보면 아무런 힘을 안 받아요. 자기는 그대로 있어요. 근데 우주선을 탄 사람은 갈 때 등속 운동을 해서 갈 때까지는 아무런 힘을 안 받아요. 근데 감속을 해야 되잖아요. 돌아오려면은. 감속을 해야 되니까 감속을 해가지고 하면은 몸이 앞으로 쭉 당겨지는 효과를 받게 되겠죠. 그리고 다시 돌아서 가속해가지고 오게 될 때는 M31 쪽으로 끌리는 힘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내가 가속 운동을 하고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은 가속 운동을 하고 한 명은 가속 운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즉 투인1이 이너셜 프레임이 있고 하지만 투인2는 이너셜 프레임에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이너셜 프레임에 계속 있는지가 판별이 되는 거죠. 그럼 한 시계는 이너셜 프레임에 있던 시계로 잰 거고 하나는 넌 이너셜 프레임을 겪은 시계니까 이 두 개가 다르게 가는 게 이상하지 않은 거예요. 서로가 결과가 다르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대칭이 아닌 거예요, 이 문제는. 만약에 우주선을 타고 이쪽으로 가서 양쪽에 돌아오는 가속도를 똑같이 겪었다. 그럼 둘 다 시간이 똑같이 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트윈 패러독스는 사실은 이제 가속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가속되는 구간 때문에 둘의 상태가 완전히 렐레티브하게 이퀴벌런트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죠. 이 시간을 보면은 한 명은 10년 걸렸는데 한 명은 그러니까 10년이니까 왔다 갔다 하면 이제 20년 걸리죠. 그 한 명은 500만 년 걸리는 거예요. 250 가는데 250만 년, 오는데 250만 년. 그러면은 20년과 500만 년이라는 큰 차이가 아주 짧은 순간 가속하고 다시 방향을 바꿔서 가속하는 그 순간에 그만한 차이가 일어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그런 질문을 할 수도 있어요. 또는 이제 이렇게 하기도 해요. 그럼 우주선을 그렇게 하지 말고 우주선을 이쪽으로 타고 가다가 저쪽으로 오는 우주선을 띄어서 타면 되지 않느냐. 물론 띄어서 타면 돼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이쪽으로 가는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 우주선에서 이 벽에다가 부딪히겠죠. 그러면서 다시 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가속은 겪는 거예요. 우주선을 내가 폴짝 뛰더라도. 그러니까 이쪽으로 달리는 차를 타다가 저쪽으로 달리는 차를 탁 타면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게 되지 않잖아요. 굴러야 되지. 그러니까 어차피 거기서도 원래 이쪽으로 움직이는 속도가 감속된 다음에 다시 이쪽으로 가속되는 과정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정상적인 경우 같으면 그렇게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는 데서 올라타면 여기 턱 붙어가지고 이제 물로 변하겠죠. 바닥에 완전히 압착이 되겠죠. 엄청난 가속도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건너뛰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은 굉장히 짧을 수 있죠. 가속되는 순간은 최대한 짧게 만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렇게 짧게 감속을 하더라도 이 여행 전체에 누적된 결과는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처음 출발할 때 어떤 길을 방향을 살짝만 다르게 틀면 나중에 굉장히 먼 곳에 가 있듯이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윈 패러독스는 패러독스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패러독스는 패러독스인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따지고 보면 패러독스가 아니다. 그리고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된다라는 게 이제 결론이 되겠어요.